좋았죠. 아, 이제 우리 딸내미도 텔레비에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아역배우 지망생들의 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텔레마케팅 영업 방식을 이용해 네, 자녀를 아역 배우로 출연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대상이 다양했는데 유명 드라마나 광고에 출연시켜 주겠다. 우리 기획사에 맡겨주면 연기 교육도 시켜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건데 이런 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또 이 다른 이슈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피해 사례들 보니까 아직 데뷔를 못한 친구들도 있고요. 네네. 또 아역 배우로 이미 등록된 아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돈을 뜯어낸 겁니까? 일단 아역 전문 연예 기획사예요. 이 기획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학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락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 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부모한테 캐스팅이 됐다. 네. 그러니까 오디션 받으러 와라. 그러면은 이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갔는데 이제 쭉 애들 이제 뭐 이것저것 시켜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잠재력은 있는데 네. 자질은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부모님들이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좀 잘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을 끌어모으는 건데 네. 그러면 이런 해당 아이들을 어떻게 알았는가? 보니까 연기학원 등을 통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빼낸 다음에 네. 그냥 무작정 랜덤으로 전화를 갖다가 한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관심을 보이는 그 부모들한테 계약금으로 일단 300만 원. 그런 다음에 1년치 연기비로 한 2,400만 원 해가지고 네. 1인당 한 3천만 원 넘는 돈을 이제 갈취를 갖다가 사취를 한 거죠. 사실 연기 학원이 그랬다면 그냥 학원비니까요. 뭐 수업료로 받는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사라는 게 중요한 거고 네네. 매니지먼트사라면은 사실 연기 교육보다는 출연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출연료를 서로 이제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출연을 안 시켜줬다 이게 이제 사기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연예 기획사를 표방했다라고 하는 게 사기인 거죠. 아예 일단 거기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학원이다라고 했으면 교육만 시켜주면 그거는 뭐 교육비를 받은 수업료니까요. 거니까 네. 수업료를 받은 거니까 기획사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요. 저희 클라이언트도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네. 먼저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의 개념. 그러니까 비용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제대로 된 연예인으로 키우면 그 돈은 다 기획사가 일단 되는 게 그렇죠. 맞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으면 네. 그거를 이제 해당 연예인과 기획사가 나누는 거고 만약에 그 연예인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면 네. 그 비용은 오로지 그 기획사가 다 떠안는 그런 투자를 구조이거든요. 했으니까 투자에 그렇죠.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도 기획사가 떠안는 네네.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그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라고 하면서 교육비를 요구한 거는 실질적으로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점에서 사기라는 거죠. 보통 지금 우리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 왜 아이돌 연습생들 키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제대로 된 회사라면 네. 이 연습생들한테 월급도 주는 회사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이른바 연습생들에게 돈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네네. 자, 출연을 전혀 못한 겁니까? 출연을 전혀 못했다면 사실 이게 기간을 보니까 한 1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던데. 네네. 그럼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 리도 없고 항의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개는 그냥 오디션만 본 것 같아요. 여기에 오디션 있으니까 가봐라. 그럼 떨어지고 또 가면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운 좋게 단역 같은데 잠깐 출연한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인 것이 네. 아이들의 꿈을 담보로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될 것 같이. 네.
이 정도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희망 고문 같은 걸로 예, 하는 예. 거군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딱 보면 되게 제대로 된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는 금방 알거든요. 한 몇 달, 한 6개월 정도, 늦어도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때 항의를 하면은 이 기획사라고 하는 데에서 아이들 망치고 싶냐. 아, 연예 바닥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매장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희망 고문을 갖다가 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참다 못하다가 1년 8개월 지난 다음에 비로소 경찰에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불만이 있어서 제대로 안 돼서 항의를 하면 저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네네. 상황이고, 업계 관행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또 둘러치기도 했을 거고요. 네네. 자, 개인의 재능으로 이게 사실 잘만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또 연예인입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거고, 요즘 아이들 장래희망 직업 써봐라 그러면 연예인 항상 그 상위권에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이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좀 연예계 쪽에 발을 좀 들여놓으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아역 배우나 이런 것들 시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네. 막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일단 요즘 연예인은 저희 때랑 또 틀려가지고 BTS 보십시오. 그러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잘만 만나면. 네네. 그러면은 뭐 웬만한 재벌 부럽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까지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죽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계약서까지 만들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주위에는 법률 전문가한테 상의를 갖다가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기획사는 비용을 기획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돈을 갖다 요구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은 사기라고 보고 일단 돈을 내라 그러면 의심을 이상한 하고 거죠. 봐야 되는 네네. 거군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얘기들, 큰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반도체 학과 신설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 학과들이 채용 조건형 계약 학과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 대학, 이 학과에 들어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바로 취직이 100%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균관대는 이미 반도체 시스템 학과인가요? 네네. 시스템 반도체 학과인가요? 이미 네. 운영 중인데 몇 년 전부터. 네, 이번에 연세대하고 고려대가 계약을 맺었다 그래요, 업체들하고. 네네. 그런데 이 계약 학과라는 게 사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법적 근거는 산학협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아, 그게 법이 이 법 있군요. 8조에 의하면은 네. 국가나 기업이 대학과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학은 그 국가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특별한 교육 과정을 운영을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 네.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무슨 A과 뭐 공대가 그 정원이 늘어나면 무슨 사회대가 정원이 줄어들고 그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내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네. 이런 경우엔 별도 정원이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없죠. 그럼 다른 입시생들에게도 별도의 정원이 있다면은 그렇죠. 그 티오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네. 2개의 대학과 지금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데 성균관대 이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네네. 그다음에 경북대학교의 모바일 공학과 이 두 가지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성대 극과를 나오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경북대는 이제 삼성 모바일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휴대폰 만드는 쪽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100% 취업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일정한 기준, 뭐 학점이 B학점 이상이라든지 네네네. 그 기준만 통과하면은 거의 100%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계약이 이제 학교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성대하고 경북대가 성공을 하니까 연대가 이번에는 삼성전자하고 고대는 SK 하이닉스하고 네. 똑같이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서울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이라고 서울대는 거죠. 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서울대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상징성과 네.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립대학이 삼성전자나 SK와 같은 그러한 사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국립대학에서 이러한 그 진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네. 일단 그게 가장 큰 그러니까 지금
논쟁점이 되는 것 같고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어떤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자존심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국립대학이니까 네.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국립대학 나라 돈으로 운영이 되는 물론 이제 법인화가 됐긴 했지만 네.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점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옛날 같으면 서울대에서 이거를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서울대도 네.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서울대 졸업한다고 바로 취업되는 거 아니다라는 네네. 게 지금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네. 그만큼 기업의 힘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되고 어쨌든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사실 그 뭐 다른 대학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학이라는 것이 학문을 하는 곳이고 연구를 하는 곳이지 취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 대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와도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의 본질과 역사를 따져보면 연구 중심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오현천 총장이 오면서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직업훈련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직업훈련소로 좀 그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그 이야기가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요. 얼마 전까지는 80%에 육박했다가 지금도 한 7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이라고 하면은 고등학생 중에서 일부가 가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대학이 꼭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은 누구나 다 지금 취업에 목말라 하고 전전긍긍하고 현실적으로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학과들, 계약학과들, 대기업이나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보장된 학과들 같은 경우에 경쟁률도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대나 경북대 그 해당 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30대 1, 40대 1 막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하니까 네. 연대나 고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학과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계약을 한 것이고 네. 서울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정해져 있는 대입에 있어서 입시생들에게는 불공평하지 않다. 네네. 별도 정원이 있으니까라고 네네. 하지만 네.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내가 가고 싶은데 음. 삼성전자는 저 대학 저 학과에서 거의 다 뽑아가더라. 네. 그러면 나의 취업 기회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아니냐. 지적도 사실은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학과를 갔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기업 입장에서는요. 네. 이렇게 대학 때부터 이런 과에 진학을 한 사람들의 로얄티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다른 경우보다 훨씬 높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도 아마 대학에서는 기대하고 어쩌면 좀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사실 요즘 이제 교육의 전 과정들이 결국은 취직하고 연관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면 네네. 조금 씁쓸한 감도 좀 듭니다. 만약에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자제분이 네.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데 너는 취직을 해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이런 학과들에 대해서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우리 애가 지금 3수 중이라 그렇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뭐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연된 정목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